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북한의 신형 중거리 탄도탄 미사일 발사에 세계가 주목합니다. 대체로 북한의 미사일 시스템 개발에 발전이 있었다고 평합니다. 북한의 이번 테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첫 번째 외교 시험대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반응은 미흡했다는 지적입니다. 유사시에 일본 보호만 강조했고 한국 언급은 없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은 일단 긍정적 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됩니다. 블룸버그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현명한 민족주의를 본받으면 좋겠다는 칼럼이 실렸습니다. 오늘 미국을 방문할 캐나다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의견을 내세우기보다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호주 대사로는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을 75번 본 트럼프 대통령의 친구가 임명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9회 그래미 어워드에서 영국 가수 아델이 미국 가수 비욘세를 제치고 중요한 상들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델은 비욘세에게 존경심을 보였습니다. 올해 그래미 시상식에서는 수상자들의 정치적인 표현이 많았습니다. UCLA 학생들이 친구인 홈리스 학생들을 돕는 쉘터를 운영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버라이즌이 다시 무제한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전화회사도 같은 프로그램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북한의 신형 미사일 발사는 한국에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이제 한국의 대통령 선거와 연관돼서도 아주 중요한 이슈지만 미국의 신임 대통령에게는 첫 번째 국가 비상안보 비상사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말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골프장에서 골프 치고 한참 저녁 먹고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원해서 짧은 그 성명을 발표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처음 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이틀째 잘 그 저녁도 먹고 토요일이었으니까 이제 첫 번째 저녁 먹는 그 시간이었겠네요. 이제 저녁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디너 테이블에서 먼저 그 트럼프 대통령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그 뒤에 이제 여러 참모들이 움직이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두 사람이 검은색 그 커튼 앞에서 뭔가 그 성명을 발표를 하는데 완전히 미국에서 발표되는 성명인데 이것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마치 그 일본이 주도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2분이 조금 넘는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원고 없이 1분 50초 정도를 얘기를 했고 분명하게 자신이 원하는 세 가지를 말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뒤에 잠깐 한마디 일본에 대해서 했을 뿐입니다. 먼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말입니다. 北朝鮮のミサイル発射は断じて容認できません。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약간 그 떠 있는 부분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북한의 그 미사일 발사 시험에 대해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통역이 언제 통역해야 될지 모르니까 통역에게 직접 그 지시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나서 지금 말한 것은 유엔 결의안을 북한이 받아들여야지 된다 하는 얘기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옆에 있는 그 트럼프 대통령을 가리키면서 미국이 언제나 일본을 100%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100% 日本と共にある 100% 니폰, 그 일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본인이 한 1분 50초 조금 넘게 얘기를 하고 나서는 옆에 가만히 학생처럼 서 있던 트럼프 대통령에게 와서 한마디 하라고 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인도를 합니다. 그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했었던 불과 5초 내외의 말입니다. Thank you very much, Mr. Prime Minister. I just want everybody to understand and fully know tha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tands behind Japan, its great ally, 100%. 아베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좀 전에 얘기를 했었던 그 부분이죠. 미국의 아주 그레이트한 그런 그 동맹국인 일본을 미국은 100% 지지한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야말로 그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첫 번째 국가안보 비상사태인데 이 뒤에 여러 그 이제 미국의 그 대통령 자문들이 텔레비전 등등을 통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도 지금 백악관에서 가장 어린 그 정치 자문 가운데 한 사람이 스티븐 밀러라고 캘리포니아주에서 간 사람이죠. 산타모니카 공립학교를 나왔는데 산타모니카가 워낙에 그 리버럴한데도 너무나 그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그 달랐었던 이 스티브 밀러라는 31살의 뭐 이민 정책 뭐든지 다 그 보수입니다.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을 대변해서 북한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를 물어봤는데 특히 그 ABC 방송의 조지 스테파노플러스가 과거에 그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백악관에서 일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정책 자문에게 물어봅니다. 과연 지금 북한이 그 탄도탄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정해놓은 경계 어떤 그 선, 그 한도, 한계, 레드라인을 넘은 것이냐 하고 물어봤을 때 이 스티브 밀러의 답변이었습니다. Carl's report right there. Do you agree that this North Korean missile test did not yet cross President Trump's red line? Well, I did not hear Jonathan Karl's report, and good to be here this morning, George. But what you saw last night from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as an important show of solidari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 powerful symbol to the world, as the Prime Minister of Japan and the President of America stood side by side and shoulder to shoulder and expressed the strength and enduring nature of our vital alliance. And that is a message that will be lost on no one. 네, 아마 이제 그 조지 스테파노플로스가 그 전에 기자 리포트를 먼저 그 보도를 했었기 때문에 그 리포트에서 지적을 한 것처럼 선을 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했더니 직접적인 답변은 하지 않고 어젯밤 그 미국과 일본 사이에 얼마나 그 동맹이 굳건하다는 것을 세계가 봤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에 보내는 그 메시지가 강함과 그 연대감, 그 일본과 미국 그 동맹 같은 것을 얘기를 하죠. 그러자 다시 이제 스테파노폴리스가 똑같은 질문을 했고 백악관 정책 자문의 답변도 똑같았습니다. 미국이 강하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줬다 하는 그 정도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그 백악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온 말은 없기 때문에 오늘 아침 그 많은 언론이 북한 문제 전문가를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북한 문제 전문가 하면은 뭐 주한 대사도 지냈고 그리고 북한 이슈에 관해서 대사도 지냈던 크리스토퍼 힐이 뭐 으뜸 가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크리스토퍼 힐이 오늘 그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 그 이슈에서는 아마 그 대통령이 그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일본만 언급한 것 같다. 사우스 코리아도 언급을 해야지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북한이 그 탄도탄 새로운 형태의 미사일 테스트를 한 것에 대한 비난이 대통령 그 말에서 없었죠. 그 부분을 크리스토퍼 힐이 지적을 했습니다. I think the problem was they didn't have a lot of time to analyze what they wanted to say, so they said what was very essential, that we stand behind Japan 100%, that is an ally. I wish they had added something about South Korea. 네. 그리고는 이제 당연히 그 사우스 코리아와 일본과 미국이 그 요청을 했기 때문에 오늘 그 유엔에서 이 북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현장에서 아주 만족스럽게 그 지휘도 했고 봤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그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이 싫어도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해서 크리스토퍼 힐 전 대사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컨택이 참 그 중요한데 다행스럽게도 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기 그 직전에 하루 전날 전화 통화한 것은 뭐 시점상 좋았던 것이고 절대로 미국이 그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풀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이 해줘야지 되는데 미국과 중국이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고 중국이 대하기 힘든 나라인 것만은 사실이지만 과연 그 무엇이 중요한가 그 중요 우선순위에서
중국과 미국은 북한 이슈를 공동의 문제에서는 제일 먼저 둬야 된다는 게 크리스토퍼 힐의 We 주장이었습니다. need to have a kind of deep dive with the Chinese, what our interests are, what their interests are, and make sure that we could kind of overcome this, let me call it strategic mistrust that we've had with China. China's not been an easy customer to deal with. Obviously, we're having problems with China, but I think we need to set some priorities and 정확한 이 북한이 테스트한 그 미사일 발사체의 이름은 새로운 전략 무기라고 한국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 지대지 중장거리 전략 탄도탄 북극성 2형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와 다른 것은 고체 연료를 쓴다는 것이고 잠수함 그 발사 그 미사일 체계라는 것. 그래서 오늘 미국의 많은 언론들이 과연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북한이 그 장거리 그 목표에 발전이 있다는 미사일 프로그램에 있어서 그런 것을 보여줬다는 것이고 그리고는 이제 그 핵탄두를 실어 나를 수도 있다는 고체 연료라는 것은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와의 그 액체 연료와는 다르게 그래서 뭔가를 그 준비하는데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고 또 이동식이라는 것은 이것을 트럭에 실어서 발사를 했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그 쉽게 좀 할 수 있어서 위성 감지로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 이제 미사일을 발사할 것인가 하는 것을 모니터링하기가 조금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북한의 미사일 시스템에 발전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물론 아직까지도 그 완전한 그 핵탄두 소형화 등등을 다 완성하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올해의 국정연설에서 마지막 단계다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 그 프로그램에 있어서 이렇게 그 얘기를 했다는 것을 이제 오늘 그 뉴욕타임스가 강조를 하고 있고 아마 그 캐나다 대통령과 오늘 그 캐나다 총리와요 정상회담을 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잘 그 질문을 받지 않는 그 스타일인 것은 많이 그 보여졌는데 아직까지 그 외교 이슈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기자들은 북한의 이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물어볼 테고 지금까지는 앞서 그 크리스토퍼 힐 그 전 대사도 지적을 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 맞은 국가 안보 비상 사태에 있어서 어떤 대통령으로서의 그 적절한 대처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보여주지는 못했고 그리고 많은 그 언론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그 뒤에요. 지금 이제 굉장히 그 얼굴이 굳어졌었다고 하거든요. 그 미사일이 그 발사가 됐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휴대전화로 이제 그 디너 테이블에서 보고를 받았고 그리고 나서 완전히 이것은 아주 기분 좋게 저녁 먹다가 전략회의로 그 바뀌어진 거죠. 그리고 결정을 하는 그 과정에서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과 뭐 이 사람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스티브 배넌 수석 전략가 가장 막강한 파워를 지금 내고 있는 이 두 사람이 자리를 그 떠나서 트럼프 쪽으로 갔고 그리고는 이제 페리오에 가서 그야말로 그 촛불만 있는 그 상황에서 국가안보 그 미팅을 했고 카메라 빛으로 이 휴대폰을 이제 이미 그 저녁이니까는요 휴대폰에서 뭔가를 보고해야 되니까 비춰줬다고 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그 사이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그 미국 대통령의 얼굴은 굉장히 그 굳어졌었는데 웨이터가 샐러드를 치우고 메인 디쉬를 그 가지고 왔어도 전부 이 두 나라 정상이 컨설팅을 했어야지 될 그런 정도고요. 그리고는 이제 앞서 여러분들께서 잠깐 들으셨던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오히려 그 미국의 일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손님인 것 같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그 분위기였습니다. 이제 그 짧은 2분 정도의 성명이 발표가 되고 기자의 질문은 전혀 그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연단에서 내려오고 나서도 굉장히 문제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는 이제 이런 것에 대한 그 노하우가 생기기 때문에 적어도 그 제스처만으로도 이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겠지만 그 중요한 성명을 발표하고 이제
이제 연단에서 내려와서 마이크를 들고 게스트들에게 오늘 저기 뭐 필드에서 그 봤는데 신랑 신부를 봤다고 얘기를 하면서 신랑 신부를 봤는데 아마 그 신랑 신부들이 뭐 보였는가 보죠. 어딘선가. 또 그래서 본인이 필드에서 봤었을 때 일본 총리에게 come on, 그것도 이제 약자로 come on 하면서 come on 신조 하면서 저기 우리 그 가서 인사 좀 하자. 내 골프 코스에서 오늘 그 결혼식으로 올린 신혼부부랍니다. 이 사람들이 아주 오랜 이 골프 클럽의 멤버기 때문에 나를 돈 벌게 해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이제 북한의 그 미사일이 발사했다 해서 일본의 그 정상과 이제 짧은 성명이나 말을 발표한 뒤에 대통령이 했었다는 이 점 때문에 이제 그 미국에서는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이런 지적들도 하고 있고 또 이런 지적을 하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은 언론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그 보도를 하기 때문에 그 언론 발표를 어떻게 다 믿느냐 하실 수도 있지만 이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물론 그 언론과 그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서로 조금 믿고 서로 조금 더 존중하는 그런 일들이 그 과정이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자신의 그 골프 코스로 그 아베 신조를 그 초대를 해서 그곳에서 골프를 치고 밥을 먹고 할 때도 기자들을 어디에 뒀냐면은 기자들을 다 베이스먼트 그 호텔 룸에 두고 호텔의 모든 문이라든가 창문은 검은색 그 플라스틱으로 다 그 가려놨어요. 바깥을 보지도 못하고 사진 기자들은 사진도 찍지 못하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하이파이브를 하는 그 장면의 사진을 보셨다면 그것은 풀 기자단이 찍은 것이 아니라 일본 기자단도 마찬가지로 베이스먼트에 갇혀 있었거든요.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주변 사람이 찍었겠죠. 필드에 같이 나간. 그래서 대통령이 트럼프가 자신의 그 트위터에 올린 그 사진을 여러분들께서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두 정상과의 어떤 그 회동 같은 것을 취재하는 풀 기자단에게 사진도 찍지 못하게 하고 숙소에 검은색 플라스틱 제가 볼 때는 그 쓰레기 봉지 같았어요. 이런 것으로 다 가려놓게 하고 하니까 서로 관계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느낌은 들고요. 일단 그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슈 자체이기 때문에 오늘 그 북한에 대해서 유엔에서는 어떤 또 그 회의 내용이 나올지는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항상 그 한국과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이고 그리고 꼭 나쁜 뜻으로가 아니라요. 아주 근거리에서 쳐다봐야지 되기 때문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 결과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좀 전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오늘 미국의 중요한 일들도 있으니까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미국에서는 그 블룸버그 뉴스의 칼럼니스트 노아 스미스 이분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몇 년 동안 4년이죠 해왔었던 그런 일을 좀 그 본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칼럼을 썼고 먼저 저펜타임즈에 실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결산 사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물음표를 붙였네요. 그 자국의 대통령의 정상회담이었는데 과연 아베와 트럼프 사이에 좋은 스타트일까 하는 것인데 아마 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원하는 것을 가진 것 같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나 그 친절하게 해줬고 두 번이나 저녁을 먹었고 골프도 같이 했고 안보에 대해서는 또 그런 그 답을 받았고요. 그러나 보호무역주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게 그 확실치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조금 바꿨는지 왜냐하면 그 일본을 포함해서 모든 나라가 다 그 돈에 있어서는 미국을 그 이용하고 미국의 해가 되기 때문에 다 다시 미국 위주로 이제 고쳐야지 된다. 그리고 이제 일본과는 자동차 무역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또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어서 앞으로 무역과 투자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로는 했지만 뭐 내용이 조금 불분명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그 짐 마티스 국방장관이 한국을 거쳐서 일본에 가서도 일본도 안심시켰잖아요. 그래서 조금 완화된 것 같기는 한데,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환율 이슈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고 자동차 무역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애매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일본 총리가 올 때 그 부총리도 그 왔고요. 그 아소타로도 왔잖아요. 그리고는 그래서 이 사람과 미국의 카운터 파트너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추가적으로 3가지에 초점을 두고 경제 문제를 의논을 하기로 합의를 봤답니다. 거시적인 그 경제 정책, 통화 정책을 포함해서요. 두 번째는 뭐 기간 산업이라든가 에너지에 일본이 투자한다는 것을 중심으로 한 경제 협력, 세 번째가 무역인데, 지금 TPP를 무효로 한 뒤에 이 아메리카 퍼스트가 이제 거기에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에 대한 시각에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입장을 저펜타임스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관련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게 지금 저펜타임스의 주장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미국 자동차를 팔 수 없게 한다면 관세를 붙인다. 굉장히 불공정하다는 그런 얘기. 근데 사실은 이 자동차 문제는 일본 사람들은 거의 일본 자동차를 타잖아요. 일본이 뭐 땅도 적고 워낙에 그 자동차 기술이 발달됐고 값도 싸고 또 그렇다고 일본 사람들이 막 그 사치하고 하는 사람들도 아닌데 외국 자동차를 산다고 뽐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거의 아마 5%, 3% 미만일걸요. 미국 자동차는 일본에서 그런 그 특수성을 이해하지 않고 미국 자동차를 일본에서 팔기 어렵도록 일본이 정책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트럼프의 시각이 잘못됐는데, 이런 것까지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어느 정도 바로잡아주고 왔는가 하는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연구안에서 2015년도에 일본 자동차는 미국에서 380만 대를 만들어서 미국의 뭐 부품 등등 여러 가지를 다 포함을 해서 150만 개 일자리를 창출을 했었다. 그러니까 두 나라의 리더가 앞으로 무역 관계에 대해서 더 그 심도 있는 논의를 한다고 할 때 충분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손해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지 되고, 일본 지도자들이 그것을 그 초지일관 미국 대통령에게 알려야지 된다, 설득시켜야지 된다 하는 게 저펜타임스였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이라서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뭐든지 물론 그 뒤에 나가서 잘할 수도 있고 중간부터 가서 그 더 친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 꼼꼼한 출발을 하고 여러 가지를 그 시작을 하면 100m 달리기가 됐던 마라톤이 됐던 뭐 준비를 뒤늦게 시작한 사람보다 똑같이 나중에 열심히 한다면은 누가 더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한국이 좀 뭐 걱정이 된다는, 그 쓸데없는, 필요 없는, 붙일 필요가 없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할 수 없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룸버그에서는 지금 미국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여러 가지 그 일본에서의 지도력을 좋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아베 신조의 좀 그 우경화라고 할까요? 민족주의라고 할까요? 한국적인 입장에서 볼 때 그런 것들도 한국에선 그렇게 보지만 미국에서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것도 알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진주만 이런 그 펄하버 같은 데를 방문을 하고 항상 과거를 잊읍시다. 그 말이 얼마나 좋아요. 항상 그 좀 진취적인 것 같으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블룸버그 뉴스의 칼럼니스트인 노아 스미스 씨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아베의 정부 운영 접근을 그대로 좀 어느 정도 받아쓰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책임 있고 긍정적인 민족주의를 실현시켰으므로, 왜냐하면 이게 그 내셔널리즘, 보호무역주의, 아메리카 퍼스트를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를 하니까 비슷한 그런 그 입장에서 아베 신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 선출돼서 아베 신조는 뭐 굉장히 위험한 보수다, 민족주의만 그 강조하는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왜냐하면 그 할아버지도 있고요, 기신 그 노부스키 뭐 있고 해서 그 전쟁
전쟁 당시에. 그래서 아베를 히틀러다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었는데, 그런데 아베의 경제 정책은 일본을 강하게 했고 또 그 일본의 그 국가 자부심도 조금 높여줬으므로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인다면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고 위험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아베 신조를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 아베의 민족주의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베는 이민 시스템을 그 많이 유연하게 해서 이민자들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영주권도 주게 했고 특히 그 외국 학생들도 많이 받아서 이제 일본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었다는 것이요. 게스트 워커 같은 것을 포함을 해서 아베가 정권을 잡기 전 2011년도에는 외국인 그 게스트 워커 그리고 영주권자가 일본에 68만 5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2015년에는 91만 명이나 됐으니까 91만 명 하면 많지는 않지만 68만 명에서 91만 명이 되는데 몇 년 걸리지 않았고 그것도 2014년에서 2015년 사이에 많이 그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를 민족주의자라고 하지만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인다는 것. 특히 여성의 권리 해서 아베의 그 위미노믹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코노믹스하고 위민하고 합쳐서요. 여성이 그 뒤로 경제 참여를 많이 하게 됐는데 국가가 데이케어 프로그램을 늘렸고 또 이제 부모가 자녀 교육 때문에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직장을 떠나는 이런 일하는 데에 스케줄 조정을 편하게 했고 무엇보다도 직장에서 남자와 여자를 평등하게 했다는 것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베의 그 톤과 말, 무슨 말을 하면은 이 사람은 어느 정도 그 책임을 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그의 그 민족주의를 들고 나왔을 때 반한 그룹이 일본에서 한국을 향해서 더 강한 말들을 쏟아냈고 했는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히려 반한 그룹의 그 같은 그 혐오적인 그 말, 스피치 같은 것은 국가를 분열시킨다면서 법을 강화해서 그런 것을 규제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의 민족주의가 받아들여야지 된다. 아베 신조를 좀 그 청사진을요. 그런 그 칼럼이었고 그리고는 이제 오늘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 지난 2주일 끝나고 나서 2주일 사이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도 역시 그 국가가 너무 그 테러로부터 위험합니다 하는 위험하다는 그런 발언이긴 했지만 더 많은 나라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그 부부가 같이 만났잖아요. 이번에는 사흘 동안 남편들이 골프 칠때 부인들은 꽃 구경 갔다고 하더군요. 왜냐하면 일본 하면은 가든이잖아요. 그래서 박물관이라고 하던가요? 가든을 방문했다고 들었습니다. 뭐 했겠어요? 많은 시간 동안 굉장히 그 뭐 돈독하게 뭔가 관계를 가졌겠죠. 일본 사람들이 또 예의 바르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오늘은 캐나다 총리를 만나는데 캐나다 총리와 그 미국 대통령과의 사이에는 나이 차이가 한 25살 정도는 나죠. 그렇죠? 40대와 70대니까는요. 25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스틴 트루도우는 트럼프 대통령과 반대되는 게 굉장히 많죠. 지금까지 난민을 그가 총리가 되고 4만 명이나 받아들였고 난민이 들어올 때 그 공항에 직접 가서 점퍼 같은 것도 입혀주고 굉장히 아름다운 또 생긴 것도 그 부부가 아름다움의 대표로 생겼잖아요. 아직까지 나이도 있고 하니까 어떠한 그 뭐 교활함의 그 정치인의 때보다는 신선함이 훨씬 얼굴에서 많이 묻어나오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은 서로 다른 의견은 뒤로 하고 무역 문제,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그 나프타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멕시코, 캐나다, 미국 그것을 다시 서로 리뷰를 해야지 된다면 리뷰는 하되 긍정적인 방향에서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이 되면은 벤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에 오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정책을 보면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도 이렇게 드러났는데 아시아에 대한 정책은 이제 그 오바마 대통령이 했었던 것을 좀 그대로 이어가는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들고요. 다만 이제 그 중동의 이스라엘과 그 유럽 러시아와의 관계는 조금 그 다른 것 같다 하는 느낌은 듭니다. 그래서 유럽과는 굉장히 그 강한 곳
것과 그 정부 자체가 그 보수 쪽인 것과 앞으로 그 코드를 맞춰 나갈 것 같고 그 영국을 포함해서 그리고 그 러시아와는 블라디미르 푸틴을 그 굉장히 지금 그 아직까지도 그 트럼프가 좋아하잖아요. 이번 주 그 주말에 본 그 이코노미스트 그 커버 스토리를 보니까 올 들어서 제가 본 해외 잡지 가운데서 가장 인상적인 커버 스토리의 그 사진이 독일에서 발행되는 슈피겔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 손에 부엌 식칼을 들고 있고 다른 한 손에 자유의 여신상 목을 쳐서 그 목에서 피가 툭툭툭툭 떨어지는 것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제 본 이코노미스트 영국의 잡지인데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입술에 빨갛게 입술 연지를 칠했습니다.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과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데 푸틴 대통령의 뺨에 키스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빨간 입술 연지가 푸틴 대통령의 입술에 묻은 이 정도 이제 러시아와의 관계가 지금 좀 그 전임자와는 다른 것 같고요.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백악관에서 평생 민주당인 그 마이클 플린이 지금 그 트럼프의 선거 유세 그 기간 동안에 전당대회에서도 힐러리 클린턴을 감옥에 가둬야 된다. 락커업을 그 주도를 했고 오바마를 굉장히 그 비난을 했고 그리고 나서 트럼프의 국가안보보좌관이 됐는데 이 사람이 국가안보보좌관이 된 뒤에 국가안보보좌관은 상원 인준이 필요 없기 때문에 바로 일을 시작했잖아요. 취임식도 하기 전에 12월 달에 그때는 이 러시아가 트럼프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힐러리의 뭐 이메일 같은 것을 해킹해서 뭐 줄리안 아산지 위키릭스를 창업한 사람에게 줬고 이런 것이 한참 말이 나돌았었을 때인데 러시아의 그 주미 대사를 만나서 세르게이 그 키슬락을 만나서 여러 번 뭐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경제 제재 없애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니다 하다가 결국은 본인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그런 얘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계속 질문이 나왔을 때마다 아니라고 했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도 아니라고 하니까 부통령도 아니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며칠 전에는 주말까지만 하더라도 만나기는 만났는데 무슨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기억에 나지 않는다고 하다가 이제 기억에 난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중요한 거잖아요. 취임하기도 전부터 그런 일들을 그런 시기에 했다는 것이. 그래서 이미 지금 나오는 얘기 보면은 백악관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에서 이미 마이클 그 플린은 떠나버렸다. 하는 얘기 지금 들리고요. 그리고는 이제 오늘 아마 그 골드만삭스의 오렌 골드만삭스맨 그 뒤로는 자신의 은행을 만들어서 36,000명이나 포크로저를 하게 한 은행이고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뭐 그 청문회 도중 사과를 하기도 했지만 재무장관 지명자 스티븐 그 무누센이 오늘 그 지명이 될 것 같습니다. 재향군인 청장 데이빗 그 쉘킨과 함께요. 그래서 재무장관이 지금 그 임명이 되면은 미국에서 그 경제 위기가 일어나기 전까지 재무장관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는 무척 그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해서 좀 공화당은 지지를 했고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월스트리트의 인사이더가 다시 재무장관이 되게 됐습니다. 잠시 뒤에는 좋은 뉴스, 가벼우면서도 생활과 연관되는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버라이존이 2012년도에 했었던 언리미티드 데이터 플랜을 오늘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군요. 한 사람이 할 때는 $80 그리고 가족 그 4명 해서 뭐 $45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그 페이퍼 스테이트먼트 빌 청구서를 종이로 하지 않고 전부 그 자동으로 페이한다는 것에 동의를 해야지만 $80에 언리미티드 말하는 거, 전화하는 거, 텍스트, 데이터 이런 프로그램을 시작을 한답니다. 티모빌에 비슷한 게 있다죠. 스프린트도 비슷한 게 있다고는 하는데 이제 그 AT&T까지도 다 그 확장이 될 것 같고 전화는 뭐 바꾸려고 하더라도 어떤 그 시기를 그 타서 하는 게 요즘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괜히 그 돈만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 알아보시면 좋겠고요. 이게 그 추세죠. 전화요금 그래도 싸지고 있어요. 과거에 비해서는. UCLA 학생들이
학생들 가운데 요즘 그 홈리스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그 친구들, 집 없는 친구들을 위해서 지금 그 UCLA 브루인이잖아요. 브루인 쉘터 라는 조직을 지난해 9월 달에 만들어서 산타모니카에 있는 그 마운튼 올리브 루터넌 처치에 방을 2개를 빌려서 침대를 9개를 놓고 그리고 뭐 화장지 같은 필수품도 다 주고 아침과 저녁도 주는 친구들을 위해서요. 그리고 이제 침대가 9개라고 하니까 밤에는 슈퍼바이저도 함께 기숙사 작은 그런 곳처럼 한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지금까지 36명의 학생들이 이게 일단 이제 뭐 신청을 하고 좀 그 실험도 해보고 했었던 것 같은데 9월 달부터는 좀 더 그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다고 하거든요. 참 그 이런 것도 미국에서는 하기는 뭐 하버드에도 홈리스 학생이 15살인가요? 16살인가요? 그런 학생이 입학하기도 하고 했는데 미국이니까 정말 아직까지도 꿈을 잃지 않고 뭔가를 하면 할 수 있는 홈리스 학생들도 대학교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친구들이 같이 경쟁자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도 도우면서 일하니 참 그 좋은 나라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그 부자 대통령 그 아들들이기 때문에 본인들도 물론 부자고요. 오늘 그 뉴욕타임즈와 인터뷰한 것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과 그리고 그 차남 트럼프 주니어와 에릭이 인터뷰를 했는데 아버지가 그 재산을 팔지 않고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두 아들들이 관리를 하는데 작은 아들은 취임식 이후에 딱 아버지에게 한 번 전화했다고 하고 이것도 문제네요. 큰 아들은 일주일에 몇 번 정도는 전화 그 통화는 하는데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는다. 근데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텔레비전 보다가 뭐 마음에 안 들거나 말해야 되겠다 하면은 뭐 중간에 그 컨설팅도 받지 않고 트위터를 바로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근무 시간 동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변 사람들이 트위터 좀 하지 말라고 하는데 6시 반 그 정도 되면은 자유이기 때문에 계속 텔레비전 틀어놓고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 정도 말씀드리고 잠시 뒤에 그래미 소리 좀 들려드릴까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또 팜비치 데일리가 보도한 것 보니까 왜냐하면 그 플로리다주에서 미국과 일본 정상이 회담을 했기 때문에 그쪽 신문을 좀 보다 보니까요. 따라라라라 사운드 오브 뮤직 이 영화를 75번이나 본 패트릭 팍인데 라스트 네임 팍이지만 한국 사람은 아니에요. 컨셉 그 피아니스트인데 트럼프 대통령과는 한 20년 동안 그 친구랍니다. 이 사람을 트럼프 대통령이 그 호주의 대사로 지금 그 임명을 하려고 한답니다. 그만큼 뭐 뮤지컬 문화가 있는 그곳이기 때문에 적격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지명이 될 만한 이 피아니스트도 나 정말 그 영화 촬영되고 이랬던 집에 가서 한번 살아보고 싶고 이런 얘기를 잔뜩 하더군요. 그리고 어제 그 미국의 세계의 뭐 가장 큰 문화 뉴스라고 하면은 59회 그 그래미 어워드였는데 뭐 예상했었던 대로 정치적인 그런 스테이트먼트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5년 전에 아델이 Someone Like You 그 노래로 당당하게 그 상을 받고 5년 만에 다시 그 가장 중요한 상들을 비욘세를 제치고 아델이 받았습니다. 그 앨범이 그 25고 그 앨범에 들어있는 노래가 여러분에게도 아주 익숙한 이 노래죠. It's me. I was wondering if after all these years you'd like to meet. 헬로우가 빠졌어요. 다시 한 번요. Hello, it's me. I was wondering if after all these years you'd like to meet. 이 비욘세의 포메이션은
슈퍼볼 때도 굉장히 그 이슈를 받았고 블랙 그 여성에 대해서 그 노래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앨범 레모네이드. 나중에 아델이 아주 좋게 상을 받고 바쁘게 왔다 갔다 하다가 최고의 상까지 뭐 올해의 그 레코드 뭐 다 앨범 이렇게 연거퍼서 받자 맨 앞에 빨간색 드레스를 입고 그 비욘세가 앉아 있었는데 비욘세가 날마다 내 영혼을 들어올린다. 정말 그 레모네이드 포메이션은 그야말로 그 뭐라고 말씀드리면 되나요? 아주 그 신기록적인 그런 그 대단한 그 작품이다라고 And 얘기를 I'm very humble 하더군요. and I'm very grateful and gracious, but my artist of my life is Beyonce, and this album for me, the Lemonade album, was just so monumental. Beyonce, it was so monumental. 아, 기념비적이라고 했군요. 근데 정말 귀엽더군요. 그저 그냥 입에 발려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로 그 상대의 선배 가수죠. 그 가수를 존경하는 그런 그 모습이었고, 그리고 이제 뭐 사회자부터 워낙에 그 음악계도 리버럴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그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했는데 see themselves and have no doubt that they're beautiful, intelligent, and capable. This is something I want for every child of every race. 비욘세가 every child, every race 모든 인종의 그 아름답고 다 능력이 있고 하는 그런 그 어린이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임신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는 뭐 직접적으로 그 대통령을 흉보는 노래도 있었습니다. I want to thank President Agent Orange for your unsuccessful attempt at the Muslim ban. 이 이슬람교 신자들 밴드하는 무슬림 밴드하는 게 나오고 제니퍼 로페즈가 제법 길게 그 토니 모리슨의 그 에세이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침묵하지 말고 뭔가 그 일을 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고 특히 그 아티스트들이 언어를 가지고 해야지 된다 하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As Toni Morrison once said, this is precisely the time when artists go to work. There is no time for despair. No place for self-pity, no need for silence, and no room for fear. We do language. That is how civilization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파게 타이어스 포유,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 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안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약속 지키겠어요. 항상 오늘의 미국은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하는데 제가 이분들 지난번에 한번 못 불러드렸습니다.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타이어스 포유, 이편안치과, 제중한의원, 그리고 이 김영택 그 턱관절 그 병원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한번 제가 빼먹어서 2번 들려드린다고 했는데 오늘 약속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천사보석금이 원래 먼저 나가야지 되는데 이 부분부터 먼저 나가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있는